이 차 타면 죽어. 살고 싶으면 당장 차에서 내려. 정오의 거리, 고급 검은색 벤틀리 앞에서 폐지를 줍던 70세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가로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벼락 같은 고함에 뒷좌석의 유리창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태영 자동차의 수장 한진용 회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노망이라도 난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차바퀴를 가리켰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잘렸어.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끊어놨어. 할머니의 눈빛에 한 회장은 알 수 없는 압박감에 홀린 듯 차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운전기사가 차를 옮기려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페달은 허무하게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제어력을 잃은 육중한 쇳덩이는 내리막길을 무섭게 질주하더니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초라해 보이던 노인.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고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의 운명을 뒤바꾼 할머니와 그들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 3시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이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을 피했음에도 차량들이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박필래 할머니는 무거운 폐지 수레를 끌며 인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몸이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냄새가. 할머니가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옆에 멈춰선 검은색 벤틀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레를 멈추고 차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앞바퀴 근처에서 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고인 액체는 맑은 노란색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브레이크 오일이야. 할머니가 급하게 일어나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50대 남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한진용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의 팔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기름 다 샜어. 브레이크 터졌으니까 당장 내려. 한진용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빨리 내리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경호원이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 큰 경호원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을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놀라긴 뭘 놀라. 이 차 타고 있으면 죽어. 할머니가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경호원도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여기 봐. 할머니가 바퀴 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경호원들이 고개를 돌려 바퀴를 내려다봤습니다. 노란 액체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브레이크 오일이야. 할머니가 무릎을 굽히고 바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정확히 유압 호스를 짚었습니다. 여기 호스가 잘렸어. 깔끔하게 칼로 그어놨네. 경호원들이 몸을 숙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호스 끝부분이 날카롭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거칠게 끊어진 게 아니라
도구로 정확히 잘린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경호원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위험해요. 당장 내리세요. 한진용이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고장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진용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바지에 먼지가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바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정말 잘려있네요. 한진용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운전석의 비서가 차를 빼려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김 비서, 차 움직이지 마.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비서가 당황하며 페달을 연신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도로가 완만한 내리막이었습니다. 뛰어내려.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운전자가 없어진 벤틀리는 가속이 붙으며 내리막을 굴러갔습니다. 쾅! 차가 가로등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엔진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곧이어 큰 폭발음과 함께 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으악! 한진용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바닥을 짚지도 못했습니다. 저 차에 타고 있었으면. 한진용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한진용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보였습니다. 이건. 한진용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도금으로 만든 정비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스패너, 드라이버, 펜치까지 모두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도구 손잡이에는 박필래 명장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명장? 설마. 한진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필래. 박명장님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일이죠. 한진용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이야기했던 그 박명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계에 살아있는 전설. 한진용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정비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한진용이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박명장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할머니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타오르는 벤틀리 잔해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한진용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진용 회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진용이 비서에게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박필래라는 분을 찾아봐. 70대 여성이고 과거 정비업계에서 일하셨어. 네, 회장님.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한진용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1시간 후 비서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들어와.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박필래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왔어?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박필래 씨는 3년 전에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한진용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망 처리?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인 김석훈이 신고했습니다. 치매로 인한 자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제 우리를 구해준 분은 누구란 말이야? 비서가 서류를 한진용에게 건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박필래 씨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부품 특허 5건이 모두 아들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한진용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특허 이전 날짜가 사망 신고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김석훈은 현재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특허로 세운 회사죠. 한진용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못된 놈이 어떻게 친어머니를. 그때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끊고 한진용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지금 박필래 할머니가 계신 폐지 창고에 용역들이 몰려왔대요. 한진용이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출발한다. 경호팀 부르고 차 빼. 네, 회장님. 30분 후 한진용의 차량이 낡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폐지 창고 앞에는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 5명이 창고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남의 창고를 부숴? 박필래 할머니가 남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여기 철거한다고 통보받았어. 철거는 무슨 철거야? 내가 임대료 다 냈는데. 닥쳐.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남자들이 쇠막대기로 창고 지붕을 때려 부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둔 폐지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아니야. 내 물건들. 할머니가 흩어지는 폐지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SUV 세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해. 한진용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용역들이 갑자기 나타난 경호원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덩치 큰 남자가 쇠막대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경호원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철거 허가증 있어요? 허가증이 뭐 필요해?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한진용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필래가 한진용을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네, 할머니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용역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사람들 뭔가 있어 보인다. 그냥 튀자. 임대인한테 연락해보고. 남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한진용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더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내 살 곳은 여기뿐이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께 목숨을 빚진 사람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박필래가 망가진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지냈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신세질게요. 한진용의 저택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정원에 정비소까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비소를 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와, 이런 시설이 집에 있다니. 아버지가 차를 좋아하셔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 마음대로 쓰세요. 할머니가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공구와 장비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진용이 어제 폭발한 차에 잔해를 가져온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야겠어요. 할머니가 상자에서 호스 조각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더니 절단면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이 냄새, 특수 윤활유 냄새야.
아무 곳에서나 쓰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현미경으로 절단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절단면에 묻은 윤활유를 면봉으로 살짝 묻혀냈습니다. 이 윤활유는 정밀 가공할 때 쓰는 거야. 일반 정비소엔 없어. 그럼 어디서 쓰는 건데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들 공장에서 쓰는 거야. 한진용이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요? 김석훈이라고 해. 내 특허 훔쳐서 공장 차린 놈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한진용이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놈이 나를 죽은 걸로 만든 이유가 있었구나. 다음 날 한진용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최신형 보청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예뻤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 있어요. 한진용이 보청기를 할머니 귀에 끼워줬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에 계시든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걸?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아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할머니가 보청기를 만져봤습니다. 소리가 훨씬 잘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택 정원에서 할머니와 한진용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석훈이라는 위험한 존재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박필래 할머니는 한진용의 저택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젊은 여성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지민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지민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뭐라고요? 지민이가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의식을 잃었대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가겠어요. 어디라고 했죠?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가방을 들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한진용은 회사에 간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지민이 아빠인 김석훈과는 3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학교에 할머니 연락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가 다쳤다는데 의심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박필래 할머니시죠? 네, 맞아요. 지민이는 어디에? 이쪽으로 오세요. 응급실이 복잡해서 조용한 곳에서 설명드릴게요. 간호사가 할머니를 병원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흰색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구급차가? 환자 이송 때문이에요. 잠깐 올라타세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올라타는 순간 문이 꽝 닫혔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한 남자가 할머니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할머니 팔에 주사를 놨습니다. 할머니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앞좌석에 앉은 김석훈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지민이는 괜찮은 거지.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는 컴컴한 지하실이었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깨어났군. 김석훈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석훈아, 지민이는 어떻게 됐어? 지민이요? 멀쩡히 학교에 있어요. 할머니가 김석훈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는? 거짓말이죠. 어머니를 여기로 데려오기 위한. 김석훈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박필래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니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김석훈이 서류 뭉치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특허권 포기 각서요. 어머니가 생전에 출원한 특허 5건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할머니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해. 그건 내가 평생 연구한 기술이야. 김석훈이 할머니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안 해요? 그럼 정말 지민이한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미친놈아. 내 딸이잖아. 제 딸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김석훈이 할머니 손에 도장을 쥐어줬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지민이가 정말로 다칠 거예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어머니 유산은 모두 제 거네요. 김석훈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지? 나가요? 어디로요? 김석훈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딜 나가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요. 김석훈이 지하실을 나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석훈아, 석훈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하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와 화장실, 그리고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배전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배전반에 다가갔습니다. 커버가 반쯤 열려 있어서 안쪽이 보였습니다. 이런 낡은 걸 아직도 쓰네. 할머니가 머리핀을 빼서 곱게 펴했습니다. 그리고 배전반 안쪽 전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20V 선이 여기 있고 접지선이 여기 있네. 할머니가 금속핀을 두 전선 사이에 갖다 댔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지민이를 진짜로 지켜야 해. 할머니가 금속핀을 전선에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직! 번쩍하는 불꽃과 함께 요양원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왜 불이 나가지? 위층에서 직원들이 소란스러워했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요양원 전체가 비상등으로만 어둑하게 밝아졌습니다. 화재 경보가 왜 울려? 배전반 쪽에서 연기 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지하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누군가 배전반을 확인하러 올 것입니다. 할머니가 뭔 짓을 한 거야? 김석훈이 화가 나서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갑을? 할머니가 수갑을 푼 머리핀을 김석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야. 김석훈이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먼저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잡아. 할머니 잡아. 김석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전과 화재 경보 때문에 요양원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어둠 속에서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디 갔어? 할머니 어디 갔냐고.
김석훈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출구를 찾았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앞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요양원은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만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산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누구든지 도와줘.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70세가 넘은 몸에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르르. 굴착기 특유의 거친 엔진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란색 굴착기가 나무들을 밀어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김석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김석훈이 굴착기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굴착기 버킷이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대한 쇠덩어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만 도망쳐. 소용없어. 김석훈이 굴착기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석훈아, 정신 차려. 난 내 어머니야. 어머니는 없어. 이미 죽었다고. 김석훈이 다시 굴착기에 올라탔습니다. 굴착기 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버킷 아래에는 깊게 파인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저 구덩이에 들어가. 영원히 거기 있을 거야. 굴착기 팔이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옆으로 피했지만 버킷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으악!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굴착기 버킷이 할머니 바로 위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김석훈이 레버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굴착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뭐야? 김석훈이 당황했습니다. 도망칠 줄 알았던 할머니가 오히려 굴착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굴착기 엔진부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엔진 커버가 열려 있어서 유압 장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유압 밸브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뭐해? 김석훈이 굴착기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빨랐습니다. 할머니가 유압 밸브의 고정핀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속 핀 하나가 전체 유압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놈! 할머니가 맨손으로 고정핀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고정핀이 빠져나왔습니다. 쉬익! 유압 오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굴착기 팔이 힘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쿵! 거대한 굴착기 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멈춰섰습니다. 이런, 뭔 짓을 한 거야? 김석훈이 레버를 아무리 당겨도 굴착기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유압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가 요양원 위공을 선회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확성기로 한진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야. 나 여기 있어.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김석훈이 굴착기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석훈, 어머니 감금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이 김석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석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 달라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는 차고 넘쳐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한진용이 헬기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할머니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진용이 급하게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을 다치셨네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의무관이 할머니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김석훈은 경찰차에 실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보청기 덕분에 찾을 수 있었어요. 한진용이 할머니의 보청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게 날 구했구나. 할머니가 위험에 빠지실 줄 알았어요. 요양원에서는 불법 감금되어 있던 다른 노인들도 구출되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한진용이 할머니를 부축해 헬기에 태웠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래로 굴착기와 요양원이 작아져 보였습니다. 지민이는 정말 괜찮은 거죠?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확인해 봤는데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어요. 한진용이 안심시켰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헬기가 산을 벗어나 도시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석훈은 체포됐지만 아직 진짜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요. 할머니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진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헬기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진실이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며칠 후 김석훈의 회사인 대성자동차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컨벤션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김석훈은 변호사를 통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획기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단상 위에는 반짝이는 신형 엔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근 일부 악의적인 루머가 있었지만 우리 회사는 건재합니다. 김석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엔진은 기존 제품보다 연비가 30% 향상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때 컨벤션홀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박필래 할머니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등을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복도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김석훈이 할머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할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할머니의 당당한 기세에 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필래입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 엔진의 진짜 개발자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김석훈이 급하게 마이크를 뺏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치매 환자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엔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엔진 헤드 부분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 엔진은 가짜예요. 할머니가 엔진 헤드의 볼트를 빠른 손놀림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공구 없이 맨손으로 볼트를 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김석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엔진 헤드를 열어젖혔습니다. 엔진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주주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가 엔진 내부 부품을 가리켰습니다. 이 핵심 부품들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부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잡한 부품이었습니다. 이건 장난감 같네요. 한 주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플라스틱 혼합물로 만든 불량 부품이에요. 그럼 이 엔진은 절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1분도 못 버틸 거예요. 할머니가 엔진 옆에 있던 연료통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할머니가 엔진에 연료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르르.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석훈이 당황해서 할머니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위험해. 30초가 지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덜컹덜컹. 1분이 되자 엔진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푸. 엔진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홀 안에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짜 엔진의 정체예요. 할머니가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주주들이 분노에 찬 시선으로 김석훈을 노려봤습니다. 사기꾼, 우리 돈 돌려줘. 주주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홀 뒤편에서 한진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진용이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화면이 내려왔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석훈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석훈이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김석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김석훈의 얼굴까지 또렷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 미수범이에요. 한진용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그때 경찰들이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석훈 씨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석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석훈이 발버둥 쳤습니다. 놔줘. 이건 함정이야. 조용히 따라오세요. 김석훈이 경찰에 끌려나가면서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석훈이 완전히 사라진 후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할머니가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진용이 할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기술자 박필래 명장님입니다. 주주들이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할머니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김석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홀 밖으로 나가면서 한진용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아직은 아니에요. 지민이가 걱정돼요. 지민이요? 김석훈이 마지막에 한 말이 신경 쓰여요. 혹시 지민이한테 해를 끼치려 하는 건 아닐까요? 한진용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모르니 지민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요. 두 사람이 급하게 지민이가 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당일 저녁 박필래 할머니와 한진용이 지민이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지민이가 오후 3시경 조퇴했어요. 조퇴요? 누가 데리러 왔나요? 한진용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석훈이 데려간 거구나. 할머니,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지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아, 지민이 맞지? 할머니, 무서워요. 지민아, 너 어디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바로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재미있게 놀았죠? 김석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지민이를 어떻게 한 거야?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못 버틸 거예요. 이 미친놈아, 내 친딸이잖아. 제 딸 맞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김석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한 일을 모두 취소하세요. 그게 무슨 언론에 나가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절대 안 해. 그럼 지민이가 어떻게 될까요? 김석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진용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요. 안 돼요. 지민이가 위험해져요. 하지만 그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 다 했어요? 지민이부터 보여줘. 좋아요. 잠시 후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지민아, 할머니가 꼭 구해줄게. 다시 김석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믿겠죠? 1시간 안에 혼자 오세요. 어디로? 문자로 주소 보낼 거예요. 경찰이나 한 회장 데려오면 아이가 죽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곧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외진 공장지대의 폐창고 주소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요. 지민이가 위험해져요. 할머니가 한진용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지민이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한진용은 뒤에서 경찰을 부르고 추적했습니다. 폐창고는 아무도 없는 공장지대 끝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만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구석에 지민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급하게 지민이의 결박을 풀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할머니가 뒤돌아봤습니다. 창고 문이 굵은 체인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어. 문 열어달라고.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김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함께 죽으세요. 그때 창고 바닥에 액체를 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밖에서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드득. 불이 붙는 소리와 함께 창고 입구에서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불이 번져갔습니다. 으악. 할머니가 급하게 지민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이는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민이의 입에서 테이프를 떼었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정신 차려. 지민이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불길이 점점 커져서 창고 안쪽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지민이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반대편 구석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사방에서 다가왔습니다. 기익. 천장의 철골이 열에 달궈져서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지민이가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민이를 꽉 안았습니다. 무섭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지민이와 함께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민아, 바닥에 엎드려 있어. 연기가 덜해. 쿵. 천장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떨어진 철골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할머니가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물 같았지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랑 같이 저 트럭으로 가자. 할머니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트럭으로 뛰어갔습니다. 불길을 피해가며 간신히 트럭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트럭 문을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없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운전석 바닥에 엎드려 있어. 할머니가 지민이를 안전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차올라 숨쉬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배선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지민이가 무서워하며 소리쳤습니다. 기익. 천장의 철골이 열에 달궈져 더욱 휘어졌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시동선과 배터리선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트럭이라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시동선이고 이게 배터리선이네. 할머니가 이빨로 전선 피복을 벗겼습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고 천장에서 큰 철골이 떨어졌습니다. 쾅! 트럭 바로 옆에 떨어져 불꽃이 튀었습니다. 으악! 지민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더욱 서둘러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두 전선 끝을 비틀어서 연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릉!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트럭이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해냈어. 할머니가 급하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지민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아래로 숨게 했습니다. 지민아, 꽉 잡아. 할머니가 여기서 나갈 거야. 할머니가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천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철골들이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할머니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트럭이 최고 속도로 창고 철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트럭이 창고 철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철문이 찌그러지며 반쯤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뚫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후진해서 거리를 벌렸습니다. 한 번 더. 할머니가 더 큰 힘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철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쿵! 이번에는 철문이 완전히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트럭이 창고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쿵쿵. 창고 천장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철골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트럭도 함께 깔렸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트럭을 안전한 곳에 세웠습니다. 엔진이 김을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오래된 트럭이 마지막 힘을 다한 것입니다. 지민아, 괜찮아? 지민이가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살았어.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에서 창고가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으며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김석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창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 그리고 한진용의 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진용이 차에서 뛰어내려 할머니와 지민이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살았어요. 할머니가 지민이를 꽉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창고 잔해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김석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석훈은 어디 갔을까요? 한진용이 물었습니다. 도망갔겠지.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을 거야. 할머니가 불타는 창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무관이 할머니와 지민이를 검진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트럭을 몰고 나올 생각을 하셨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를 지켜야 했거든요. 할머니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석훈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곧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지민이만 무사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용이 할머니와 지민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차가 출발하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져가는 창고 잔해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끝났어.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자. 네, 할머니. 차는 도시의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지민이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로 문을 연 정비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박필래 명장 정비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떨리세요? 아니야. 이제 정말 내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 정비소 한쪽에는 할머니가 예전에 사용했던 낡은 폐지 수레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한진용이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실력 덕분이죠. 한진용이 차 열쇠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 차 좀 봐주세요. 엔진 소리가 이상해요. 알겠어요. 맡겨주세요. 할머니가 차 후드를 열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어 필터가 막혔네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할머니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빠르다. 역시 명장이야. 그때 70대 할아버지가 고물 텔레비전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돈은 없는데. 가져오세요. 공짜로 고쳐드릴게요. 정말이요?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을 열어보니 전선 하나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전선만 연결하면 돼요. 할머니가 전선을 연결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와,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텔레비전을 가져갔습니다. 오후에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고장난 세탁기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돈 많이 들면 그냥 새로 살까 해요. 한번 봐드릴게요. 할머니가 세탁기를 점검했습니다. 배수구만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만 뚫으면 돼요. 돈 안 들어요. 할머니가 배수구를 청소하자 세탁기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얼마 드려야 해요? 괜찮아요. 아기 기저귀 값에 보태세요. 부부가 감동하며 인사하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진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지민이와 함께 드세요. 고마워요. 같이 드실래요? 네, 그럴게요. 세 사람이 정비소 안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기계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술자가 돼. 네, 약속해요. 지민이가 손가락을 내밀어 할머니와 약속했습니다. 한진용이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이가 공대에 입학하면 저희 회사에서 장학금을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그때 정비소 앞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신문 기자들이었습니다. 저기 박필래 명장님 계시네요. 기자들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네, 명장님 이야기가 방송에 나간 후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명장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명장님께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계는 닦는 만큼 빛나고 사람은 사는 만큼 빛나요. 좋은 말씀이네요.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어요. 기자들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할머니와 지민이, 한진용만 정비소에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시장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정비소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계는 닦는 만큼 빛나고 사람은 사는 만큼 빛난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지민이가 비석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한진용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진용이 할머니에게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김석훈이 체포됐어요. 어디서요? 중국 국경에서 잡혔대요.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이제 정말 안전해요. 멀리서 감옥 철창 너머로 김석훈이 수갑을 찬 채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시장 골목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직한 마음과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의 뒤를 이어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감옥에서 김석훈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정비책을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지민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정비소에서 진짜 영웅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정한 가치와 함께 말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비소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지민이는 방과 후마다 할머니를 도와주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진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 시장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박필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폐지를 줍던 평범한 할머니가 자신의 기술과 용기로 악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혀내며 소중한 가족을 지켜낸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필래 할머니처럼 정직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정비소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민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죠. 작은 친절과 정직한 노력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밝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